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은 나무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된 화면을 보겠습니다. 렌더링 된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몸통은 체리 나무를 사용할 거고요. 다리는 월넛, 그 다음에 바퀴는 오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사용할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화면은 이렇게 되고요. 몸통 부분은 이 도면을 사용할 거고요. 다리는 두 가지 도면을 사용할 건데요. 이런 디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와 코는 이 도면을 보고 만들겠습니다. 바퀴와 눈동자, 나무 못 등은 이 도면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사용되는 도면은 제가 만들기를 끝낸 다음에 저희 채널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작 과정은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설명하려고 해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몸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에 사용될 체리입니다. 두께를 좀 확인해 볼까요? 두께가 35mm가 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통을 만들 때 33에서 36mm 사이를 주로 사용합니다. 몸통 만들기에 사용할 도면인데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강아지를 동시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리 디자인은 다르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재에 고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자르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고정할 건데요. 먼저 도면을 고정하기 전에 코 부분을 구멍을 뚫어서 월넛 목봉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 부분, 월넛이 들어갈 부분을 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에 사용할 월넛 목봉인데요. 두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30mm가 조금 넘는데요. 30mm로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코 부분에 구멍을 뚫을 비트는 퍼스너 비트 30mm 짜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30mm 비트로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가 들어갈 구멍 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고정을 하겠죠. 이 월넛 목봉을 잘라서 여기에 본딩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재의 두께가 35mm 정도 됐는데요.
50mm 정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봉을 코 부분에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에 코 부분을 원론 나무를 고정했습니다. 이 얇은 부분은 이렇게 깨져 버렸죠. 이렇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버려질 것이니까요. 이쪽에 완벽하게 밀착이 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클램프로 좀 당겨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램프로 고정했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정이 잘 되었네요.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도면을 붙이면 되겠죠. 도면을 판재에 붙일 때는 3M에서 나온 75번 임시 고정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판재에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스크롤소를 사용해서 자를 건데요. 스크롤소를 사용해서 자를 때 이렇게 두꺼운 판재는 자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밴드소로 먼저 큰 부분들을 잘라낸 다음에 스크롤소를 사용합니다. 그럼 먼저 밴드소로 한번 잘라내겠습니다. 밴드소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드소에서 아주 러프하게 다 걷어냈습니다. 이제 스크롤소에 가서 정교한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롤소에서 정교한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크롤소는 독일에서 만든 해그너 제품인데요. 힘도 좋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스크롤소에 사용하는 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날은 일본에서 만든 카지와라라고 하는 새 3호 또는 3호 날을 저는 주로 사용합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얇고 가는 톱날인데요. 절삭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잘라 보겠습니다. 스크롤스도를 이용해서 몸통의 외곽을 이렇게 다 잘라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구멍들은 드릴프레스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20mm, 바퀴 부분은 8.5mm, 이런 나무못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5mm 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못이 들어갈 구멍부터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퀴가 들어갈 부분에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 부분에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분에 구멍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구멍도 다 뚫었습니다. 이 도면을 이제 벗겨낼 건데요. 현재 이 입부분이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로스로 자를 건데요. 지금은 자르지 않고요.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크로스를 사용해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킹을 좀 해 놓을게요. 이 부분을 마킹을 했습니다. 이제 몸통의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루터를 사용해서 가공을 할 건데요. 이 루터에 끼어 있는 비트는 R값이 반지름 값이 12인 라운드 비트입니다. 루터로 가공을 할 때 이 몸통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바닥면에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이 됐습니다. 네, 양면 테이프가 고정이 잘 안 돼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공이 잘 되었네요.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양면 테이프를 좀 많이 붙였더니 흔들리지 않고 잘 되었습니다. 눈동자가 들어갈 부분은 반지름 값이 4.8인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해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동자 부분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 눈동자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만들기 위해 노란색 소테라고 하는 나무를 준비했고요. 검정색 흑단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만든 몸통의 구멍의 지름이 20mm인데요. 그래서 눈동자로 사용할 소테나무도 지름이 20mm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홀소를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홀소는 외경이 24mm인 홀소입니다. 보통 홀소를 구입하게 되면 이 중앙에 이렇게 튀어나온 비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비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진 비트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 비트의 길이가 홀서보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비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나무를 가공할 때 구멍이 뚫리지 않는 그런 원형 눈동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홀소를 사용해 눈동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소로 커팅을 할 때 판재의 가장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더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 부품을 만들었는데요. 중앙에 눈동자를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하고 6mm 밑으로 구멍을 좀 뚫겠습니다. 중앙에 구멍을 좀 낼 건데요. 손으로 잡고 하면 위험하겠죠. 이렇게 클램프를 사용해 잡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중앙에 구멍을 뚫었는데요. 느낌에 맞게 한쪽에 살짝 치우치게 뚫어도 괜찮습니다. 눈동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심을 만드는 비트를 사용해 만들어 볼게요. 이 목심 비트는 6mm 목심을 만들 수 있는 비트입니다. 흑당 판재에 6mm 목심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떼어놔 보겠습니다. 부품이 준비가 되었는데요. 눈의 외경은 20mm, 눈동자의 외경은 6mm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조립을 해 볼게요. 돌출된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눈 부품의 가장자리 라운드 동그랗게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는 단순한 지그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라운드 값이 6인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다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눈동자를 강아지 몸통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강아지 몸통의 두께가 35mm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잘라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의 전체 길이는 2mm가 더 많은 37mm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을 하고 윗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에 눈동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드 오크를 이용해서 바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요. 커팅은 홀소를 사용해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홀소는 외경이 60mm인 모르스 제품입니다. 판재의 두께는 18mm 이고요. 외경은 56mm 정도입니다. 홀소를 사용해서 커팅을 할 때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운데에 있는 비트의 길이가 홀소보다 나오지 않게 비트의 길이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바퀴를 자를 때 반대쪽에 구멍이 생기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홀소를 사용해서 바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홀소를 사용해 자를 때는 이렇게 가장자를 이용해 자르면 굉장히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바퀴를 잘랐습니다.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바퀴에 필요한 구멍들을 가공하겠습니다. 목다보 8mm 정도 되는 목다보인데요. 이쪽에 구멍을 더 넓혀서 목다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8mm 비트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나무못이 다리와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구멍은 5mm인 비트를 사용할 거고요. 위치는 16m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마킹을 해서 이쪽에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몸통과 연결되는 부분 바퀴의 정중앙에 구멍을 좀 더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는 뚫리지 않게 이렇게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는 보이지 않아야겠죠? 나무 못이 들어갈 홈을 만들었습니다. 바퀴에 필요한 구멍들을 다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라운드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R이 6인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그를 사용할 건데요. 한쪽에는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요. 반대쪽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고정해서 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퀴의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가공했습니다. 원로 판재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판재의 두께는 18mm입니다. 앞에 만들었던 바퀴와 같은 두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리를 만들 디자인은 두 종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디자인과 이런 디자인 두 종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재의 도면을 고정할 때는 임시 고정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롤소를 사용해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부품 커팅을 완료했습니다. 이 작은 부품들의 한쪽에 5mm 비트를 이용해서 10mm 정도의 깊이로 홈을 만들겠습니다. 이쪽 구멍은 이중으로 만들 건데요. 12mm 비트를 사용해서 12mm 정도의 깊이 홈을 만들고 그 다음에 7mm 비트를 이용해서 관통을 하는 이중으로 되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mm 홈을 만들었고요. 이제 7mm 비트를 사용해서 이곳에 관통 구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퀴 부품의 모든 구멍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무못이 들어가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관절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리 부품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은 R값이 6 정도 되는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할 거고요. 반대쪽은 R값이 2인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해서 가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같은 값의 라운드 오버 비트를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될 건데요. 바깥쪽은 R값이 크게,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안쪽이 R값이 크게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을 할 때 작은 부품을 가까이 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지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홈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지그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작은 부품의 경우 반대쪽에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두 개로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 라운드 가공을 다 했고요. 이제 반대쪽은 R값이 2인 라운드 오버 비트로 가공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를 교체하겠습니다. 비트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가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다리 부품들을 라운드 가공을 했습니다. 샌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아트 판재를 준비했는데요.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13mm 정도 나옵니다. 13에서 16mm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스크롤소로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롤소를 사용해 귀 부품 커팅을 완료했습니다. 나무못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 부품처럼 이중으로 된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부품의 가장자리 라운드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오버비트 6mm를 사용할 건데요. 이런 경우 판재의 두께가 비트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는 이런 식의 별도의 지그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한쪽은 나무로 고정하고 반대쪽은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귀 부품의 모서리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두 종류를 서로 다르게 라운드를 했고요. 앞면과 뒷면의 라운드 값도 다르게 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관절을 연결하는 나무못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을 연결할 때 이런 모양의 나무못을 사용해서 연결을 할 건데요. 저는 이 나무못을 한국의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쇼핑몰에서 이 나무못 구입이 어려우시다면 도면에 나와 있는 나무못을 참고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나무못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못을 만들기 위해서 지름이 10mm 정도인 목봉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연필로 마킹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못 만들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일 마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우로 126번을 도포한 다음에 하루 정도 충분히 건조를 하고요. 완벽히 건조가 되면 두 번째로 아우로 129번을 사용해 마감을 하고 다시 건조를 합니다. 아우로 126번을 칠해 보겠습니다. 오일을 한번 칠했고요. 이제 마른 헝겊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오일들을 닦아주겠습니다. 건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가볍게 사포질을 해주고 아우로 129번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건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우로 오일 126번과 129번을 차례로 도포한 경우입니다. 이 바퀴는 아우로 오일 126번을 한 번만 도포한 경우이고요. 아래에 있는 이 바퀴는 두 번을 도포한 경우인데요. 한번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치와 목공용 본드를 준비했습니다. 망치와 목공용 본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리 관절을 조립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작동할 수 있게 나무 못을 이용해 조립을 해 주겠습니다.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나무 못을 사용해 조립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몸통에 바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다보를 사용해 연결을 하겠습니다. 몸통에 바퀴를 연결할 때 관절을 움직이는 연결 구멍이 한쪽은 위에 있다면 다른 반대쪽은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관절을 몸통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의 귀 부분도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걸어다니는 강아지 나무 장난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나무 장난감 만들기에 필요한 도면은 아래 링크에 따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의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상업적 목적, 판매를 위한 제작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